제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이곳이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결국 이 부위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대 위에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여기를 조금 더 깨끗이 씻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을 제대로만 관리했더라면 할머니는 수술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서너 명씩 옵니다. 모두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곳 때문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곳 때문에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곳 때문에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부위, 여기를 제대로 관리하시면 여러분의 수명이 10년은 늘어납니다. 제가 의사로서 장담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0년 동안 5,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곳을 관리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률이 63% 낮았습니다. 뇌졸중은 58%, 당뇨 합병증은 61%, 치매는 49%나 낮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제 환자 이야기부터 들어주세요. 들으시다 보면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이 조절이 안 됐습니다. 약을 5가지나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250,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을 10군데 다녀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대로 가시면 이 부위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이 부위를 정성껏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절박했기 때문에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곳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혈당을 재봤더니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이 140까지 내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122 됐습니다. 약도 3가지로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75세입니다. 매일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십니다. 이 부위를 관리한 것만으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또 다른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71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밤에 한두 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멍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죽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샤워하실 때 이 부위를 어떻게 씻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물로 대충 씻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 말대로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이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는 서너 시간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6시간을 푹 주무셨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십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곳입니다.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항상 사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점이 72개나 있습니다. 심장과 연결된 점, 위장과 연결된 점, 간과 연결된 점, 신장과 연결된 점, 뇌와 연결된 점이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곳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차가워지면 온몸이 차가워집니다. 여기가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독소가 쌓입니다. 그러면 병이 생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신발을 신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땀이 차는 곳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발이 뭐가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것, 그게 제가 의사로서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자, 이제 왜 발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끝이 모여 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발로 모입니다. 그래서 발을 자극하면 그 신호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뇌로 갑니다. 심장으로 갑니다. 위장으로 갑니다. 간으로 갑니다. 신장으로 갑니다. 발바닥에는 72개의 반사구가 있습니다. 반사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점입니다. 발가락 끝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을 누르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발바닥 한가운데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소화가 잘 됩니다. 속이 편해집니다. 발 안쪽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허리가 좋아집니다. 발 뒤꿈치는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기를 자극하면 정력이 좋아집니다. 여성들은 자궁이 튼튼해집니다.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가톨릭 의대, 여러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발 마사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수백 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샤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서 물만 쓱 뿌리고 끝내시죠? 발가락 사이는 안 씻으십니다. 발바닥도 안 문지르십니다. 발 뒤꿈치는 굳어 있는데도 그냥 두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발을 어떻게 씻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물로 씻죠. 비누 쓰세요? 아니요, 그냥 물로만. 발가락 사이도 씻으세요? 아니요, 그냥 물만 뿌려요. 발바닥은요? 그냥 대충요. 이게 문제입니다. 발에는 하루 종일 땀이 납니다. 신발 속에서 땀이 차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때가 쌓입니다. 발 뒤꿈치에 각질이 쌓입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무좀이 생깁니다. 무좀균이 발가락 사이에서 번식합니다. 가렵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발톱까지 침범합니다.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습니다. 평생 괴롭힙니다. 둘째, 세균이 번식합니다. 이 세균들이 내뿜는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집니다. 발이 차가워집니다. 저립니다. 붓습니다. 심하면 하지정맥류가 생깁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폐물이 쌓입니다. 중력 때문에 몸속 노폐물이 아래로 내려와서 발에 쌓입니다. 이걸 빼내지 않으면 계속 쌓입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반사구가 자극받지 못합니다. 발바닥에 72개 반사구가 막힙니다. 그러면 연결된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두통이 생깁니다. 위장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져서 소화가 안 됩니다.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섯째, 잠이 안 옵니다. 발이 차가우면 뇌가 아직 잘 시간이 아니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불면증 환자의 90%가 발이 차갑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발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제대로 씻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좀이 낫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장기들이 건강해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제 환자 중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7세 이명희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4가지나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160,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지럽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발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발이 너무 차갑네요. 네, 항상 차가워요. 샤워할 때 발을 어떻게 씻으세요? 그냥 물로 대충 씻어요. 저는 할머니께 발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2주 만에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을 재봤더니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132 됐습니다. 약이 3가지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이 2가지만 먹어도 됐습니다.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입니다. 74세 정수남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였습니다. 깜빡깜빡 하셨습니다. 어제 먹은 밥도 기억 못 하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발가락 끝을 자극하라고 했습니다. 발가락 끝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매일 발가락을 하나하나 마사지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깜빡하는 게 줄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 이야기를 하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발을 제대로 씻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발이 들어갈 대야 하나, 수건 하나, 비누 하나면 됩니다.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 발 담그기입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손을 넣어 봤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발 감각이 둔하니까 조심하세요.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물에 발을 담그세요. 5분 동안 그냥 가만히 담그고 계세요. 이때 TV를 보셔도 되고 음악을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계세요. 5분 동안 발의 모공이 열립니다. 때가 불어서 잘 씻깁니다. 혈관도 확장됩니다. 피가 발끝까지 잘 갑니다.
이 시간 동안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크게 돌리세요. 발목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5분이 지났으면 본격적으로 씻을 차례입니다. 비누를 손에 묻히세요. 그리고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비누를 묻혀서 문지르세요. 발가락 전체를 문지르세요. 발톱 주변도 문지르세요. 그 다음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발가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가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쑥 넣으세요. 그리고 앞뒤로 문지르세요. 처음에는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참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씻으세요. 하얀 때가 나올 겁니다. 이게 다 세균 덩어리입니다. 깨끗이 씻어내세요. 다음은 발바닥입니다. 주먹을 쥐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꾹꾹 눌러가며 문지르세요.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누르세요. 발가락 아래쪽, 발바닥 중앙, 발바닥 뒤쪽, 안쪽, 바깥쪽, 구석구석 다 누르세요. 특히 발바닥 한가운데가 중요합니다.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30초 이상 누르세요.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프면 그만큼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계속 누르세요. 서서히 시원해집니다. 여기를 누르면 위장이 좋아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발가락 아래쪽도 꾹꾹 누르세요. 여기는 머리와 연결된 곳입니다. 두통이 있으신 분, 여기를 매일 누르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발바닥 안쪽, 발 안쪽 옆면도 문지르세요. 여기는 척추와 연결된 곳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 여기를 자극하세요. 허리가 좋아집니다. 발바닥 바깥쪽도 문지르세요. 여기는 어깨와 연결된 곳입니다. 어깨가 결리는 분,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발뒤꿈치입니다. 발뒤꿈치를 만져보세요. 거칠죠?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되고 때밀이 수건이 있으면 그걸 써도 됩니다.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상합니다. 발뒤꿈치는 일주일에 2~3번만 각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씻을 때마다 꾹꾹 눌러주는 건 매일 하세요. 발뒤꿈치는 허리, 생식기와 연결된 곳입니다. 발톱 밑도 잊지 마세요. 발톱 밑을 손톱으로 살살 긁어보세요. 때가 끼어 있습니다. 이걸 빼내세요. 칫솔을 쓰면 더 좋습니다. 헌 칫솔 하나 발 전용으로 두세요. 발톱 밑을 칫솔로 문질러 주세요. 발등도 씻으세요. 발등에 비누를 묻혀서 문지르세요. 특히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발등 쪽을 눌러보세요. 뼈와 뼈 사이입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발목 주변도 빼놓지 마세요. 발목을 손으로 감싸고 빙빙 돌리면서 마사지하세요. 복숭아뼈 주변을 꾹꾹 눌러주세요. 발목이 튼튼해집니다. 자, 이렇게 발 전체를 씻었으면 이제 물로 깨끗이 헹구세요. 비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로 구석구석 헹구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수건으로 발을 닦는데요. 대충 닦지 마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꼭 닦아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수건을 넣고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 생깁니다. 발등, 발바닥, 발뒤꿈치, 발목, 구석구석 다 닦으세요. 헤어드라이어로 말려도 됩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발가락 사이를 말리세요. 여기까지가 발을 씻는 기본 방법입니다. 매일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바로 족욕입니다. 족욕은 이렇게 하세요. 발을 씻은 후에 다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하세요. 손을 넣었을 때 옷 따끈하네 할 정도면 됩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세요. 소금이 세균을 죽입니다.
생강이 있으면 생강 몇 조각 넣으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쑥이 있으면 쑥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 물에 발을 담그세요. 15분 동안 담그세요. 이 시간 동안 TV를 보셔도 되고 라디오를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계세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서 온도를 유지하세요. 단, 발을 담근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발을 잠깐 빼고 물을 부은 다음 다시 담그세요. 족욕하는 동안 발가락을 움직이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보세요. 10번. 발목도 돌려보세요. 운동하면서 족욕하면 더 좋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이렇게 해보세요. 발을 빼서 찬물로 10초 동안 헹구세요. 그리고 다시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또 찬물로 헹구세요. 다시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이렇게 3번 반복하세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혈관 운동입니다. 따뜻한 물에서는 혈관이 확장됩니다. 찬물에서는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걸 반복하면 혈관이 운동하는 겁니다.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탄력이 생깁니다. 족욕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 먹고 1시간 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2시간 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9시에 족욕하세요. 왜 자기 2시간 전이냐고요? 족욕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 상태로 2시간 있으면 서서히 체온이 내려갑니다. 체온이 내려갈 때 잠이 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입니다. 그래서 족욕 후 2시간 뒤에 주무시면 잠이 솔솔 옵니다. 족욕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배가 너무 고플 때는 하지 마세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밥 먹자마자도 하지 마세요. 소화에 방해됩니다. 셋째, 술 마신 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넷째, 혈압이 너무 높을 때는 하지 마세요. 다섯째,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족욕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바로 중단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족욕이 끝나면 물을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1컵 마시세요. 족욕하면 땀이 나서 수분이 빠집니다. 보충해야 합니다. 찬물은 마시지 마세요. 발을 씻고 족욕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바로 보습입니다. 발이 건조하면 금방 다시 각질이 생깁니다. 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을 발라도 됩니다. 발 전용 크림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약국에 가면 발크림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크림을 손에 짜서 발에 바르세요. 발가락, 발바닥, 발뒤꿈치, 발등, 발목까지 골고루 바르세요. 특히 발뒤꿈치에 두껍게 바르세요.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분들 매일 크림을 바르세요. 1달 만에 부드러워집니다. 크림을 바를 때 마사지도 같이 하세요.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당기세요. 발바닥을 꾹꾹 누르세요. 발목을 쓸어 올리세요. 일석이조입니다. 크림을 바른 후에 면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크림이 잘 흡수됩니다. 발도 따뜻합니다. 잠도 잘 옵니다. 단 양말은 너무 꽉 끼는 거 말고 헐렁한 걸 신으세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만 하세요.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20번.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세요. 20번. 이렇게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완벽한 발 관리 방법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1달이 지나면 안 하면 이상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만에 잠이 잘 오기 시작합니다. 2주 만에 피로가 줄어듭니다. 1달 만에 혈압, 혈당이 안정됩니다. 3개월 만에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 환자들이 증명합니다. 수백 명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발 말고도 샤워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부위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것들도 함께 관리하면 건강이 몇 배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목 뒤입니다. 목 뒤에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자극하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눈이 맑아집니다. 어깨 결림이 풀립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목 뒤에 3분 동안 쏘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목 뒤를 꾹꾹 눌러주세요. 매일 하면 목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귀 뒤입니다. 귀 뒤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세요. 때가 묻어 나오죠? 여기를 비누로 잘 씻으세요. 귀 주변을 마사지하면 청력에도 좋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 귀 울림이 있는 분들, 귀 주변을 매일 마사지하세요. 세 번째는 배꼽입니다. 배꼽은 조심스럽게 씻어야 합니다. 면봉에 올리브 오일을 묻히세요. 그리고 배꼽을 살살 닦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배꼽을 깨끗이 하면 장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무릎 뒤입니다. 무릎 뒤에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누르면 다리 피로가 풀립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 무릎 뒤를 따뜻한 물로 씻으면서 마사지하세요. 다섯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를 씻을 때 마사지도 같이 하세요. 겨드랑이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내리세요. 림프 마사지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 건강을 위해 겨드랑이를 잘 관리하세요. 여섯 번째는 두피입니다. 머리카락만 감지 말고 두피를 씻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지르세요. 두피를 마사지하면 머리카락이 튼튼해집니다.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이렇게 발부터 머리까지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천연 재료를 활용하세요. 족욕할 때 소금, 생강, 쑥 등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넷째, 발 운동을 추가하세요. 평소에도 맨발로 걷기, 까치발 들기, 발가락으로 물건 짚기 등을 하세요. 다섯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너무 꽉 끼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발 상태를 체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발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일곱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발을 제대로 씻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100세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발바닥에 72개 반사구를 자극하면 온몸의 장기가 건강해집니다. 발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모든 장기로 혈액이 잘 공급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하는 샤워 시간에 10분만 더 투자하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 한 번만 해도 발이 가벼워지고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잠도 잘 오고 피로도 덜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압, 혈당 등 건강 지표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남겨주세요.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오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아주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발을 씻는 것처럼 단순한 일을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걸어다니고 밥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100세,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일 발을 씻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건강한 100세로 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103세까지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하신 게 발을 씻는 거였습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년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의사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